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은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불러올 앞으로의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당초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로 140여 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접수된 자차 보험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피해 차주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 주인이 대물배상 5억 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도 초과분에 대해 피해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중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가뜩이나 1000만원, 22년도에는 900만원, 23년도에는 857만원, 그리고 24년도 현재 와서는 819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보조금 지원 금액은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벌써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8월 9일 날짜 엊그저께죠. 벌써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충전량이 90% 이상이 돼 있으면 지하주차장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게 단순히 90%에 한정되어서만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런 제도적인 규제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료도 앞으로 당분간 폭등할 계획입니다. 보험회사의 요율 산정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적용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자동차 보험사의 실적이라든지 손해분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건전하지 못한 경영을 하고 있어서 자금적으로 부족하거나 상황이 흔들릴 때는 보험에 가입한 분들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보험사는 매년 손해액에 따라서 할인 할증률을 적용하는데, 자차 보험이든 대인대물 보험이든 누군가에게 구상을 할 구상처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차주가 피해 차주 쪽 보험사에 청구를 했고, 이 보험사에서 혐의자라고 하는 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 차주가 피해 차주 보험사에게 접수를 하겠죠. 그리고 보상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벤츠 쪽에 해야 되는지 파라시스 쪽에 해야 되는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 배상액을 책임져야 될 책임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험회사는 손해를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정확한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와 배상 책임자 간 장기간 법정 다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이론적으로 산술적인 수치만 계산했을 때 대략 이 중고차 값들이 한 대당 1000만원 정도라고 대략 잡고 660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총 66억 원에 대한 배상액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같이 전기차에 몰빵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2023년도 기준으로 2023년도 한 해에만 3,969 100만 불입니다. 그럼 이 3,969백만 불을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환율 계산을 해봤을 때 한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의 액수가 되느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수지 안 나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율은 오늘 날짜 기준 1370원, 그리고 이거 계산 때려보면 한화 약 5조 4천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돈 전부 다가 손해는 아니에요. 개발 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결국엔 재판에서 소송으로 결정이 될 건데, 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가 걸려있는 재판이다 보니까 무조건 대법원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이거 몇 년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혀질 때쯤 돼서 판결이 나오고 그때까지는 할증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자들로 인한 담보 보상 지연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이게 화재 사고가 난 건데 무슨 보험 사기랑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운전자 바꿔치기나 아니면 가피 공모 같은 것만이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500대, 600대 정도까지 늘어난 거 전손이라든가 부품 파손 말고도 그을림이나 아니면 냄새 같은 거 조금 작은 피해까지도 추가적으로 접수가 되면서 관할 소방서 현장 피해 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 차량은 880대로 보험 처리 신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에 원래 이렇게 배기구 근처에 그을림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나 이번 사고로 피해를 봤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험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도 나도 다 보상해달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동차 보험에서 과다 청구라든지 아니면 허위 청구 이런 부분들이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업체를 통해서 보험 사기 혹은 보험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 조사를 실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분명히 사람이 나가가지고 직접 현장 조사하고 실사하고 정말 엄청 디테일한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건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비용과 시간, 이런 손실들이 지급보험금 이외에도 간접 손해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료 할증이라는 카드로 결국에는 보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전기차는 안 될 것 같아요.